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목공소라는 것은 목회공동연구소라고 해서 그것의 줄임말인데, 예수님도 일상에서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알림,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성철의 미국 이야기란 제목에서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보겠습니다. 최근이라고 했을 때 한 1개월 전인가 한 2개월 가까이에 LA의 K타운에서 벌어진 일인데, K타운 그 찜질방에서 미국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 트랜스젠더가 옷을 벗은 채로 여탕에 들어와 가지고 여성들이 기겁을 하고 다 빌딩 밖으로 나온 사건인데, 이것을 항의한 그 시민들이 이것을 항의했는데, 그 업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아리송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젠더가 뭐냐, 이제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성전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트랜스젠더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정신적인 트랜스젠더와 아예 육체적으로 모든 수술을 한 후에 남성이 여성으로 된 그런 트랜스젠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성전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이들을 이제 성소수자 계열에 넣는데, 그러면 성소수자들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영어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LGBTQ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은 그 여성 동성애자를 통해서 레즈비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G는 게이라고 해서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에서 양성애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래서 그 다음에 Q는 퀴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LGBTQ를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는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적인 성소수자들은 어떤 몸에 아무런 시술 없이 어떤 정신적으로 남자인데 오늘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자인데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적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일컫고 있는데, 이들은 시술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호르몬 약물 투약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많은 약물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후속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에 따라서 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군인 트랜스젠더를 자율적으로 퇴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정규적으로 이제 그 투약과 시술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자로 취급해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또 군인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 자진 자퇴를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자퇴가 아니라 퇴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많은 그 막강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많이 줄였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번복을 해가지고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에 있었던 그 일도 그대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이 다시 뒤돌아 바뀌는 것을 봤을 때 참 미국 정부 예산 책정안에도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트랜스젠더들이 속속들이 다시
그 군에 입대하고 또 군에서 대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들을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그 텍스를 가지고 이들에게 그 텍스 금액 가지고 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정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BIID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가 약자냐면 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무결성 정체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 무결성 정체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발달되는 장애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발전하여 사람이 무능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자라 이렇게 판단을 짓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있다 그러면 그 상관은 없지만은 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장애자라고 이제 캐테고리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텍스를 통해서 이들의 시술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해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출처는 여러분도 잘 아세요. 미국의 리버럴 진보주의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신종어입니다. 근데 이 신종어의 BIID에 속한 사람은 신체 부자유하고 시야 불능하고 그리고 건강상 자진 격리로 비사회적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 무결성 정체 장애는 트랜스젠더 생활과 관계가 있는데 이제 트랜스젠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사람들과 자진 격리시켜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동성애 결합에 대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015년도 동성애 결합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은 이 동성애를 하시는 사람들이 이성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각 주마다 이 법안까지 주관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주의에다가 이제 그거에다가 보수주의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런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성전체성 장애자, 소아성애, 수간, 일부 다처제 등등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매년 1월에 미 대법원이 열리기 전에 그 상정된 내용 가운데서 한 1%밖에 채택이 되질 않아요. 1% 채택이 된 것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걸 이제 심의하고 이제 투표해서 결정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의 장애자, 또 소아성애, 그 다음에 수간,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등등 이런 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상정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캐테고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 통합교육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매년 가을에 이제 공립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자체는 그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냐 이러는데 이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남성으로 불러주길 원하느냐, 여성으로 불러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트랜스젠더로 불러주길 원하냐, 동성애자로 불러주길 원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느냐 한 그 배우의 질문은 내가 남성인데 여성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이제 물론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은 네가 남성이 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도 사용하고 또 남자 취급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적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이 통합교육국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묻는데 이것에 따라 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이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책 없이 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특별히 가족 제도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에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부모,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그냥 뭐 저기 남동생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남성 여성을 이제 분간하지 않고 너의 시블링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너의 형제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소녀 이런 얘기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children 아니면 학생들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말해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강압적으로 이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걸 갖다가 내 와이프라고 할 수 있고 허스밴드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프나 허스밴드는 성 전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성소수자들에게 이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냥 스파우스라고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배우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종종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걸 배우자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든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 정체성을 막기 위해서 스파우스라고, 배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작해서 미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천 가치관과의 싸움만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계속되어질 건데, 우리가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미국 헌법에 우리 종교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사생활 보호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 어떤 그룹이 원한다고 해서 이게 자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트랜스젠더들의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교회 방문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주례를 부탁했을 때, 목사님들이 나는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너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소송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치 방법으로 여러분들 교회나 교단에 이 두 가지 내용이 꼭 실려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수록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여러분들 교회나 아니면 교단의 바일러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런 것이 포함됐을 때는 항상 이야기가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해서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라면은 이분들이 아무리 그 소송을 하려 하더라도 그 소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단체는 분명히 그들의 신조가 있기 때문에 신조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오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적인 트랜스젠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시술을 해서 물리적인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자유, 부모권리, 인권옹호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 전화번호는 714-640-7471 다시 말씀드립니다. 714-640-747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센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